유튜브를 보고 많은 채널들을 보면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쇼핑몰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돈을 잘 못 벌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벌까요? 라고 해서 저에게 왔고, 한 달에 월 100만 원 이상 매출이 안 나면 너 쇼핑몰 그만두고 육아휴직 다시 복귀해 라고 하는 어머니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월 100만 원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 간절함에 저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상품들을 어느 정도는 어떻게 사이트의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분이 판매했던 상품이 엉뜨방석이라고 하는 방석을 판매를 하셨는데, 그 방석을 판매했던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 상품을 판매하셨던 이유가 남편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항상 그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실 때에 추우셨대요. 그 추우신데 그 USB로 해서 그 충전을 해가지고 엉덩이가 따끈따끈해지는 방석을 가방에 넣어주시면서 이거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 이 생각에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컨셉을 쇼핑몰에 녹이면 되게 좋겠어요 라고 해서 상품 페이지에 엄마가 내 남편과 그리고 나의 아이,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는 것을 상세 페이지에 꼭 녹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는 상품들도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해서 진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그렇게 등록을 했고, 지금 보시는 상품의 사진들은 다 직접 캠핑도 가시고 여행을 하시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에 찍었던 사진들로 배치를 하시는데, 상품들은 다 위탁 도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매처에서 상품을 자동으로 발송해 주시는, 재고가 없이 운영하시는 쇼핑몰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상품 페이지가 달라졌음으로 해서 다른 판매자와 차별화가 됐고, 지금은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으면서 객단가가 조금 높은 상품들을 배치를 해놨지만 상품 구성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하나의 쇼핑몰에서 매출이 800만 원이지만 이 외에 쿠팡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복수 아이디를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향상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으신 대표님의 나날이 가게 쇼핑몰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대표님이 잘 될지 제가 예상치 못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아이가 굉장히 어리셔서 좀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느 정도 집중을 하시고 한 달 동안, 그때 딱 제가 찍어드렸던 상품이 마스크 스트랩이었어요. 마스크 스트랩이랑 집콕놀이, 요 키워드 2개를 찍어드리고 그 해당하는 상품으로 해서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하는 상품을 도매, 위탁 도매에 있는 상품들도 있고, 또 동대문 도매에 가서 물건을 사오셔서 아이들과 집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키링 같은 거를 만드셔서 유아동 제품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매출 한 500만 원 이상이 3개월 만에 발생을 하시게 되고, 현재 잘 운영을 하시면서 마스크 스트랩도 이 비즈 키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아이와 함께 만드는 마스크 스트랩으로 굉장히 지금은 마스크 스트랩 키워드에서 1페이지에 나오는 쇼핑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불과 저에게 수업을 한 달을 받으시고 매출이 3, 4개월 안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하신 지가 조금 되셨습니다. 한 5년 정도 되신 쇼핑몰인데, 이제는 브랜드가 거의 되어 가면서 인스타그램에서 헬로미니미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해시태그로 내가 어느 정도 이미지를 올려줬다, 상품 뭐 리뷰를 썼다 라고 하면 내 인스타그램이 아닌 이 헬로미니미 인스타그램에 리그램이 됐다 라는 것으로 내가 모델, 나의 아이가 모델이 된 것처럼 이런 그 감성적인 부분을 건들고 있는 쇼핑몰로 발전하게 됐는데, 원래 패브릭 디자이너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해서 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중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하에 운영을 하셨던 쇼핑몰이신데, 이 대표님이 1년 쇼핑몰 운영하시는 걸 보고 남편분이 사표를 던지고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월 7천만 원 이상의 매출액을 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유아동 브랜드의 쇼핑몰이 된 사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운영 중인 2가지의 쇼핑몰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쇼핑몰은 지금처럼 이런 박람회에서 괜찮은 상품을 보신 다음 요 빛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요거는 제가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쇼핑몰인데 이 상품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산으로 만들어진 빗인데 이 빗으로 해가지고 해외 시장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권을 아예 사셨습니다. 혹시 이 빗 아시나요? 여성 대표님들은 혹시 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십니까? 생각보다 좀 유명한 브러쉬인데요. 이 빗은 올리브영에도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는 빗입니다. 아이 캔디 브러쉬라고 해서 뒤쪽에 거울이 달려져 있고 처음에는 연예인 마케팅도 많이 해서 아이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브러쉬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났는 부분도 있었죠. 빗 하나로 연 50억 이상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품의 쇼핑몰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고, 더 재미있는 거는 회사의 직원이 대표님과 이사님 2분뿐이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올리브영 벤더, 그리고 저희 같은 온라인 벤더, 이렇게 딱 몇 개의 벤더 회사들만 두고 쇼핑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 배송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로켓 배송에 월 8천만 원 이상의 매입을 해가면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브러쉬 쪽에 온라인 쪽에서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쪽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상품이랑 여러분들이 이 프랜차이즈 박람회로 오신 만큼 상품도 둘러보시고 매장도 둘러보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이런 식으로도 내가 상품의 판권을 사가지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인데요. 언니 리뷰라고 하는 쇼핑몰의 이름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브랜드의 컨셉을 언니 리뷰라고 했던 이유는 언니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직접 리뷰해서 좋은 상품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다라는 컨셉으로 언니의 리뷰를 만들었고, 요게 잘 되면 나중에 아빠의 리뷰, 오빠의 리뷰, 엄마의 리뷰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 쇼핑몰의 이름을 정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위탁도매 상품으로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위탁도매로 판매를 하면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치가 않았는데 조금 잘 나가요. 그럼 갑자기 이 위탁도매처에서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의도치 않게 이 상품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점, 그리고 좀 잘 팔리니까 제가 중국에서 또 수입을 해오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다는 점, 그리고 제가 강사로서 쇼핑몰을 함께 투잡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제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응대, 그리고 택배를 직접 포장하는 일, 그리고 몇 가지의 업무들, 쇼핑몰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제가 직접 하지 못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쇼핑몰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게 디자인 쪽 일을 했었다 보니까 명함을 한번 올려서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인스타그램 명함을 만들었는데, 이 명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렸고, 명함이라고 하는 검색어에서 1페이지 상단 10위 안에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우연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잘 팔리지? 라는 스스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포인트에 서게 됐죠.
근데 이런 고민은 접어놓고 조금 더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명함이 갑자기 잘 나갔어요. 그러면 이 쇼핑몰을 명함 쇼핑몰로 키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명함을 찾아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살 수 있을 만한 다른 상품들을 더 많이 진열하시겠습니까? 앞쪽이실까요? 뒤쪽이실까요? 1번인가요? 2번일까요? 네, 저는 2번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함도 판매하지만 굳이 내가 여기에 명함을 이미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쇼핑몰을 여러 개의 상품을 1페이지에 진열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이미 구경을 하고 내 이미지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안에서 이미 많은 상품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내 쇼핑몰에서 어떤 디자인이 있지라고 고를 거라는 생각은 조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외에 다른 상품들을 더 많이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월 그래도 순이익으로 남는 건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제 투잡으로 남는 쇼핑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쇼핑몰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성공했었던 수강생분의 사례였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어떤 식으로 컨셉을 좀 더 잡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스토어를 운영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니 리뷰라고 하는 쇼핑몰로 제가 컨셉을 잡았던 건 언니가 사용하면서 괜찮았던 상품들을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어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의 캐치프라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괜찮은 상품을 발굴하는 눈을 가진 스토어를 운영을 하실지, 두 번째, 색이 뚜렷한 전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스토어를 운영하실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잘 팔리는 상품 몇 개의 상품으로 매출이 이끌어가는 스토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토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쇼핑몰을 설명을 해드리면, 저도 굉장히 좀 특이해서 지금까지 기억했던 쇼핑몰의 이름인데요. 쇼핑몰 이름이 대표님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 수액으로 하는 스프레이 아시나요? 편백 스프레이. 그 상품만 판매를 하는데 등급이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이라는 것은 월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나와야 그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백 스프레이를 판매하는 이 쇼핑몰은 단일 상품 하나를 가지고 2억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상품, 좋은 상품 하나를 발굴해서 스토어가 운영이 되고 있는 좋은 사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잘 팔리는 몇 개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키워드 검색량이 많은데 다른 판매자들이 판매하지 않는 상품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킬러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품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받으신 다음에 고객들이 어느 정도 보유 확보가 되게 되면 그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른 상품들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괜찮은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시는 쇼핑몰의 형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좋은 상품 발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상품을 등록을 해보고 그 중에서 내 고객을 찾아 떠나는 형태로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두 번째는 이것저것 다 팔아보고 또는 내가 이것저것 사보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있었다라는 것에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얻으신 다음에 그 단일 상품을 제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형태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의 니즈를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신가요? 혹시 심사임당님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많으시죠? 아직 없으신 분도 꽤 계시네요. 네, 심사임당님의 채널을 보시고 스마트 스토어 창업에 대해서, 엔잡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나중에는 수업을 들으러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심사임당님처럼 옆에서 나를 이렇게 다마고치처럼 키워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스스로도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색이 뚜렷한 전문 카테고리 스토어로 키워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창업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뭐가 잘 팔릴지 모르겠는데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 이것저것 요것저것 다 올려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은 색이 뚜렷한 카테고리 스토어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자주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마켓컬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작은 쇼핑몰로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들께서 마켓컬리 음식을 내가 오늘 뭐 먹지?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요리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마켓컬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곳으로 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조금 인테리어로 꾸미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죠. 이러는 것처럼 전문 카테고리 위주로 해서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객들이 전문 시장, 전문 카테고리의 스토어에서 물건을 소비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활발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하지 않고 스토어에 가서 구경하다가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니즈에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 컨셉을 정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명함을 판매하는 스토어다라는 컨셉으로 명함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핵인싸템 그리고 예쁜 쓰레기라고 불리는 상품으로 맛집이다 라는 표현을 또 해가지고 운영하는 스토어로 패션 잡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패션 잡화의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하고 계시고 자취용품은 여기가 제일 싸다라는 기념으로 해서 생활 잡화 쇼핑몰 그리고 따라 입고 싶은 여친 룩의 쇼핑몰이다 라고 해서 의류 쇼핑몰 이런 형태로 캐치프라이즈를 먼저 정해주신 다음에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고객에게 보여질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따라 입고 싶은 여친 룩의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상세 페이지의 구성들도 여기에 있는 이 컨셉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요? 사진을 찍을 때 모델처럼 뭐 이렇게 해서 찍으면 좋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남친의 시선에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여자친구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핵인싸템 예쁜 쓰레기 맛집 저기 같은 경우에는 상품 페이지가 크게 필요할까요? 상품 페이지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상품 사진만 좀 재미있게 찍어주시면 돼요. 저기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냐면 제가 봤던 기억나는 상품들 중에서 무쓸모 선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쓸모없는 선물, 쓸데없는 선물 이런 키워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인데 그렇게 왜 주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양말인데 고기 삼겹살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생삼겹살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양말을 선물로 해줘요. 그걸 왜 사요?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냥 삽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람들, 나의 친구들이 웃기다, 재밌다,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에는 그 유명한 핵인싸템으로만 구성을 해줘도 굉장히 재미있는 쇼핑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취용품은 여기가 제일 싸다, 이런 형태로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안에서 내가 자취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리뷰처럼 올려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청소기를 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형태로 먼저 운영을 하시다가 이것을 상품화로 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차이슨 청소기와 값싼 다이슨 청소기와 차이슨 청소기의 비교, 블로그에다가 먼저 해놓으시고 이 상품 차이슨을 추천을 한다라고 해서 내 상품 쇼핑몰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컨셉을 정해놓으면 마케팅을 하기에도 좋고 상품 페이지를 만들기에도 좋고 상품을 구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나의 그 개념이 성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색이 뚜렷한 전문 스토어의 카테고리로 운영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언택트라고 하는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쇼핑몰을 시작하기 굉장히 적기인 시장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6가지의 자료는 미국에서 발행했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바뀌게 되는 사업의 규모가 성장할 곳을 먼저 이렇게 지표로 나타냈던 것을 제가 발췌해서 한국에서 우리 판매자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했는 자료를 가져다 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홈코노미라고 해서 집에서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에 적기가 됐다. 바로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SNS를 경제 수단으로 삼는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재택근무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상품을 아직 적지는 않았는데 어떤 상품이 잘 나갈까요? 이런 시장이 되면 홈코노미 시장이 왔을 때 고객들은 어떤 물건을 많이 구매할까요? 최근에 혹시 구매하신 거 없으십니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안 하니까 카메라를 사시고 마이크를 사시고 모니터 거치대를 사시고 갑자기 키보드를 사고 마우스를 사고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거, 그리고 생각보다 책상도 많이 구매하고 계시고요. 유리 가벽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파티션 시장도 요즘에 커졌습니다. 홈코노미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컴포트 이코노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컴포트 이코노미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요즘에 잠 잘 주무시나요? 잠이 잘 안 오지 않으십니까? 저도 맨날 유튜브에 명상이나 이런 거 켜놓고 잘 때가 되게 많은데, 컴포트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이 소확행 해봤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소소하고 확실하기는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지만 소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플렉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플렉스부터 시작해서 플렉스 해버렸지 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유명해지게 됐죠. 그렇게 한 번씩 소비를 할 때 좀 있어 보이는 소비를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해봤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역시 소소한 게 잘 나왔어. 그래서 소확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포트 이코노미 시장에서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카테고리 키워드로 요즘에 잡히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야외 활동을 자제함으로 인해서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출들이 많이 늘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상품을 조금 더 이 카테고리에 맞는 부분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컴포트 이코노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함을 잠재우는 상품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품들, 처음에 향기, 디퓨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인센스 스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태국이나 베트남 여행 갔다 오면 향초 같은 거 하나씩 선물로 사오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절에 가면 맡을 수 있는 그런 향들, 그런 것들이 인센스 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품이 요즘에 좀 잘 나가고요. 그리고 음식, 집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거, 그리고 확진자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들도 내가 좀 더 이쁘게 DP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요즘에 다이어트 푸드, 인스타그램에서 챌린지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셀프 케어로 집에서 혼자서 내 스스로의 몸을 케어하는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테리어 상품, 집안에 벽이 비어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명 하나씩은, 간접 조명 하나씩은 다들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변 환경을 바꾸면서 나의 불안함을 잠재우는 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 컴포트 이코노미 시장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제가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센스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향이기 때문에 KC 인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인센스 스틱은 저는 팔지 않습니다. 제가 팔고 있는 거는 인센스 홀더를 팔고 있습니다. 스틱을 꼽아서 이렇게 이쁘게 장식할 수 있는 홀더를 판매를 하고 있고, 싱잉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명상을 할 때 이상한 놋그릇에 물 받아가지고 종 이렇게 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싱잉볼이라는 건데, 요런 불교 상품들이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품들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이 컴포트 이코노미 시장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균이라든지 소독제의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 그리고 마스크도 제가 지금 오늘은 그냥 비말 차단 마스크를 지금 하고 왔지만, 제가 쓰는 마스크 중에서 스팽글이 들어가져 있는 마스크도 쓰고요. 그리고 그 웨딩 마스크라고 해서 자수가 들어가져 있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키워드들도 좋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홈쇼핑을 라이브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이버 라이브 쇼핑 이라든지 그립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잼라이브라든지, 요즘에 온라인으로 홈쇼핑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채팅을 하고 그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말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흥미를 얻어서 구매를 하는 이 온라인 라이브 시장 플랫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강현실이나 AR 시스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액세서리를 판다고 하면 액세서리 어플리케이션 중에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면 액세서리를 선정하고 카메라로 얼굴을 비추며 여기에 귀걸이를 이렇게 붙여서 내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들도 이제 신대의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러한 시스템들도 플랫폼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웰리스 가전이라고 해서 생활 편의 가전 제품의 판매가 확산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건 어떤 것들을 많이 구매했죠? 일반적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또는 TV, 이런 큰 가전제품을 생각을 했다면, 이런 가전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 이상은 더 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조기를 사시고 에어프라이어기를 사시고 가스레인지 멀쩡한데 인덕션으로 바꾸시고 식기세척기를 사시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웰리스 가전의 상품이 훨씬 더 확산이 되고 더 잘 팔리는 시장이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듀테크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데요.
홈스쿨링의 상품들, 집에서 혼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홈스쿨링의 상품들, 집콕 아이템, 엄마표 미술놀이 등의 키워드들이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쇼핑몰을 어떤 식의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소싱할까에 대한 고민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얻었는데 이 상품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상품 소싱의 방법들을 좀 설명하기 전에 쇼핑몰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을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찾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찾으실 때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것인가, 싱잉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싱잉볼이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 경쟁자들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상품들을 찾았다, 괜찮은 걸 찾았다 라고 하면 이제 중국 아니면은 한국 제조사 또는 도매 사이트 등등에서 상품을 사입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상품을 사입하신 다음에는 촬영하고 디자인하는 상품 페이지를 만드셔야 할 거고, 상품을 등록하셔서 고객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신 다음 배송을 하시고 CS하시고 세무까지 해주시는 게 쇼핑몰에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하는 일이 쇼핑몰에서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결정하시는 것도 꼭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송 못하겠어, 택배 내가 못 사겠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배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P2라고 하는 쇼핑몰이 하는 것처럼 이런 배송 창고에다가 배송 대행을 맡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CS도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게 맡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정말 못하겠다 또는 내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된다라는 부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한 번씩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예컨대 고객에게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거죠.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자에게는 신규 주문이라고 하는 건수가 한 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객에게는 상품 준비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품의 발주 확인이라는 것을 눌러주게 되면 고객에게는 상품 준비 중이라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